자,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이 400억을 어떻게 벌었을까? 그 얘기를 해야죠. 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이찬진 변호사 금융감독원장이 되는데요. 이분은 이분은 이렇게 공익 변호사 출신으로 그런 일은 많이 했는데 금융감독 관련해서 일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2019년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5억을 빌려줬었대요. 예. 그리고 아주 돈을 펑펑 잘 쓰셨는데 그게 이제 정민진 기자가 단독으로 기사를 이 취재를 어제 해서 저희 9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400억 원에 달하는 성공 보수를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 땅을 강제 수용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47년 만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공고하면서 소송 사기 혐의가 씌워졌던 당시 피해 농민들에게 명예회복길이 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인 피해 농민과 유가족 900여 명은 형사 재심을 거쳐 모두 5,450억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동료 변호사 1명과 함께 이들을 대리하면서 수임료 654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원장 몸만 따져도 39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수백억대 성공보수가 가능했던 건 이른바 이 싹쓸이 수임 조항 때문인데요. 피해자 단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 원장에게 사건을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이찬진이한테 그때 다 거진다가 90% 이상 몰렸어요. 개인 사무실 거기서 다 이뤄진 거죠. 민변 시절 공익소송위원장을 지낸 이 원장이 구로농지 사건을 맡게 된 건 같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해온 변호사 친동생이 피해자 단체 고문 자격으로 추천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 씨를 통해서 이찬진 변호사를 알게 된 거지. 이번에 우리한테 잡는 잡은 역할을. 이 원장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료 수입을 포함해 오는 11월 공개를 앞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야, 아까 우리가 처음 모두 얘기했던 400억 수임 사건인데 저 사건도 한번 의뢰 비슷하게 살짝 옆을 스쳐갔다는 거죠. 저게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에 있었던 게 2007, 8, 90 막 이럴 때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저런 부분들 보기 시작한 게 2006년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농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게 201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구로동에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서 좀 신경 좀 써봐라. 저한테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건 그렇다고 치고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1942년에 일제시대 때 그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육군성이 저 구로공단 저 지역을 수용을 해요. 강제로 수용을 해요. 일제시대니까 가능했죠.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1948년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유상몰수 유상배분.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땅을 쫙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유상이니까 그 대가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이 곡식으로 납부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상환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납부하라고 했고 그래서 농민들 주장은 상환곡을 납부했다라는 게 농민들 주장인데 근데 50년, 52년까지는 6.25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나라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1960년대가 됐습니다. 196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5.16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16 군사 정권에서 1961년 5월 16일에 이제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에 저 땅을 다시 수용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1961년 그 박정희 정권 때 저 저 땅에다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화면 나왔던 것처럼 저기에다가 구로공단을 조성을 했는데
제 생각에 저 자리가 공단 조성하기에 1960년대 당시에 공단 조성하기에 최적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평평하고 예. 그다음에 저기가 서울의 서부니까 결국은 그때는 수출을 인천 인천. 통해서 네.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로공단이 최적지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내 땅인데 우리가 유상 배분받은 건데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오고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서 또 이겼는데 재상고심에서 또 재파기환송 나오고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뭐 소송 사기다 해가지고 수사받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땅이 저 구로공단 지역이에요. 그런 수레가 그러다가 있군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50년 넘게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생겼습니까? 진실화의 과거사 정의위원회 네. 생겼고 거기서 보니까 이거는 농민 땅 맞다 해가지고 그 와중에 형사처벌 받은 농민들도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공무원들도 있었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재심 결정해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재심 판정 받고 그 와중에 2013년에 이거는 땅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땅을 찾아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공단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에 단체가 만들어져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냐면 구로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네. 거기서 그 옛날 이제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 막 찾아가지고 이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뺏긴 땅 그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그 추진위원회 회장하고 간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원들한테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소송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서까지 그 사람들이 막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5%를 요구해요. 받은 거에 5%를. 그래가지고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기소돼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사건을 이 변호사한테 수임해야 된다라고 이런 그 오토매틱컬리 그 수임하는 조항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렇죠. 결국니까 그 추진위원회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누구냐? 첫 번째가 이찬진 그 금감 원장이고요. 예. 두 번째가 그 민주노동당의 그 상근 변호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변호사 둘이서 이 사건을 맡았는데 전국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그때 이제 그 희생당한 피해를 입은 그 농민과 그 관련된 그 지주들 그 땅 소유주들한테 보상해 준 돈이요. 얼마냐? 제가 얼핏 계산해도 1조가 넘어요. 1조 2천억 원. 그런데 이찬진 금감 원장은 그 중에서 얼마를 수임했느냐? 5,450억 수임했다라고 조금 전에 티조 네네. 그 정 기자가 이야기했죠. 예. 몇 명으로부터 수임을 했느냐? 900명으로부터 네네. 수입했어요. 수임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 피해자의 절반 정도를 이찬진 변호사와 그 김모 변호사가 수임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임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저 추진위원회가 막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예. 그러면서 무조건 이 변호사한테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수임을 갖다가 했고 그래서 국가배상 판결 받은 금액이 5,450억이고 예. 그다음 저도 변호사지만 성공보수 그냥 웬만하면 10%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5,450억의 10%는 얼마냐? 545억이잖아요. 12%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착수금이나 뭐 이것저것 더 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수임료가 654억이고 네. 그 중에 두 명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찬진 원장님이 더 고참이고 하니까 이찬진 원장은 392억 원. 예. 그 다음에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김 변호사는 654에서 392를 빼니까 네. 이게 262억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6대4 같아요 보니까. 예. 6대4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분배한 거 아닌가? 예, 근데 김 변호사가 얼마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대박이다. 추진위원회 사람들은 네. 그 5%니까 뭐 1조 2천억의 5%면은 600억인 거고요. 예. 거긴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것만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 5%니까 그 5,450억의 5%면 얼마냐? 5, 25 해가지고 한 300억 돈 이 정도 이렇게 280억, 예. 받아간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이렇게 돈을 받았냐면 2019년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변이 그 전까지는 자기 건물이 없었어요. 예. 건물이 없었는데 2019년 11월에 예. 민변이 빌딩을 하나 사요. 예. 꼬마 네. 빌딩을. 네. 얼마짜리를 사느냐? 58억에 샀거든요. 그렇죠. 58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그중에 20억을 그 이찬진 원장님이 쾌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변 회원들 몇천 명 되는데 십시일반 뭐 저 같은 사람 만약에 민변이었다라고 하면 한 돈 100만 원 내고 아예 그래도 내가 많이 냈다 이랬을 건데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38억 모았어요. 나머지 20억 비는 거를 이찬진 변호사님이 그냥 탁 20억을 갖다가 쏘는데 쏴줬네. 예. 왜 쐈느냐? 이찬진 변호사가 네. 민변의 공익소송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은 공익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수임했다 그 이야기 나오고 추진위원회랑 뭐가 있다 그랬지만 결국은 민변이라고 한 타이틀, 민변의 공익소송위원장이라고 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피해자들 900명이 우르르 몰려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관처럼 후광이 됐다는 말이군요. 민관이죠. 네. 민변관. 네. 예. 아유, 근데 이게 2019년에 392억이면 물가가 코로나 등을 거쳐서 한 2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11월 공개를 앞두고 있거든요. 재산이 얼마인지 두근두근하네요. 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두근두근하네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찬진 변호사가 이찬진 원장이 예.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예. 네. 그런데 딱 그때요. 2019년에 이찬진 변호사님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5억을 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보는 눈이 없어.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이찬진 변호사님 저보다 재산이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5억씩이나 빌려주지. 만약에 장 국장님이 저보고 정 변호사님 나 5억만 빌려 집 담보해줄게 라고 해도 제가 5억 마련하려면 뭐 진짜 보험 깨고 적금 깨고 주식 팔고 차 팔고. 다 하고 또 저도 돈 빌려 차도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차 한 대 팔고 네네. 뭐 그 다음에 집 담보 잡히고 그래야지 그 간신히 5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보다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5억을 만들었을까?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친했어? 왜냐하면 이재명, 정성호, 이찬진 공통점이 뭐냐면 사법연수원 18기의 노동법학회 회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끈끈한 사람들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억의 비밀이 한 방에 다 풀렸어. 아니, 어제 저는- T조 기사를 딱 보고 그죠. 정민진 이거였구나. 기자의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네. 나 같아도 예컨대 제가 400억 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 진짜 9억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또 만화가 생각나요. 네. 만화 흑과 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두 명의 사나이가 패기 넘치는 사나이가 동전을 던져서 뭐 뒷면이 나오면 나는 이제 거친 일을 하면 살게. 너는 그 밝은 곳에서 살아. 돈은 내가 번다. 그래서 너는 검사를 해. 나는 조직폭력배가 돼서 돈을 대줄게. 뭐 이런 약간 예. 돈 버는 친구 따로 있고 뭐 큰일 하는 친구 따로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금융감독원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그거 관련 경력은 하나도 없으시구나.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복현 검사가 금감원장 된 걸 놓고 전문성 부족, 전문성 결여를 좀 많이 지적했고 실무적으로도 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찬진 변호사가 금감원장 지금 또 금감원이 지금 금융위의 역할 변경 그래서 금감위로 바뀌고 또 금감원이 또 금융소비자원하고 이렇게 막 나뉘고 뭐 이런 격변기에 이렇게 비전문가가 맡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가 이 논란이 더 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게 5억을 빌려주고 막 끈끈한 연수원 18기 동기 중에서도 노동법 연구회요. 그런 또 이 각별한 일이 있어야 세상엔 다 뭔가 저런 일이 왜 벌어졌지 않은데 뒤에는 다 그럴 만한 사연과 그럴 만한 그 곡절이 있는 건데 그 곡절을 우리가 또 하나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그 무색하게 되고 탈색되는 게 있어요. 뭐죠? 이봉관 회장. 그러네. 이봉관 네. 회장이 목걸이 그거 얼마나 합니까? 6천만 원밖에 안 하네.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3종 세트 해봤자 한 1억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 그 시켜줬다면서요.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높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 높습니까? 둘 다 차관급이에요. 네. 하지만 저보고 당신 아무거나 해. 둘 중에 하나 해.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 할래? 총리 비서실장 할래? 그럼 비서실장 하겠습니까? 아니요. 금감원장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기는 5억 하니까 금감원장이네. 저기는 목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총리 비서실장이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빌려준 거고 아마 뭐 차용증 같은 것도 있었을 테니까 집을 중고하고는 다를 저당으로. 수도 있지만 아니 집을 이거는 저당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네. 의심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정황을 있다는 거죠. 왜 만들었냐는 이야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찬진 변호사님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험도 재학 중 합격하시고 아마 뭐 굉장히 이렇게 신망이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된 경력은 죄송합니다만 저보다도 훨씬 부족해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했었어요. 아 이래서 했구나라고 지금 막 이게 딱 오는 거야. 네네. 왜냐하면 그 구로동 사건 했으니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필요했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민변 부회장 했고 민변의 공익소송위원장 했고 참여연대에서 뭐 했냐면 사회복지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이찬진 변호사님을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 시켰다라고 하면 맞네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 관련된 그 경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5억 빌려준 거?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을 했어요. 예. 이것 그나마 이제 금융 관련된 경력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이찬진 변호사님이 벤처 창업하고 상장 기업 관련해서 법률 자문 경험이 있대. 그런 경험이 없는 변호사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저는요. 네네. 사실은 이찬진 변호사님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만약에 제가 고소했어야 돼. 그렇게 네. 해가지고 네. 성공보수 400억 받았잖아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드러날까봐. 네, 네. 이건 도대체 국민들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요.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대희 전 대법관. 예. 그 국무총리 할 뻔하다가 못했어요. 그렇죠. 왜 못했습니까? 서울역 앞에 주상복합 20억짜리 사가지고. 아니, 이제 그 수임료 좀 수임료 받았다고. 네, 네. 몇십억이었어요, 몇십억. 십몇 억이었던 것 같아요. 수임료 예. 받고 그걸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부인이 이제 좀 좋은데 좀 살아보자 해서 서울역 앞에 주상복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네. 그게 뭐 10몇 억이라고 아주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 수십억 그것도 그런데 벌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안대희 네. 대법관님을 좀 개인적으로 알았으니까 이분이 다 그만두고 언젠가 공직이 올 것 같아서 변호사 개업을 좀 미루고 그런 큰 수임료를 안 하고 피했죠. 안 하고 하다가 이게 네. 제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오나 보다. 그래서 좀 늦게 그 센 거를 전관 관련이었겠죠. 제가 기억은 한 몇십억 정도 됐는데 기다렸어. 네.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조금 못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총리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이에 했던 그때 액수가 하여튼 수임료 근데 그때 아니, 50억 되지 않았어요? 5개월 만에 16억이요. 5개월 만에 겨우. 16억 제가 십몇억 기억해요. 맞아 5개월 만에 16억.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액수가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걸로도 총리 지명자에서 낙마했잖아요. 예. 다들 염치가 있던 시절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16억 가지고 총리 낙마했는데 지금은 400억 가지고 금감 원장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 저는 이 수임료를 이제 벌었잖아요, 돈을. 근데 이제 이분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데 아파트가 여러 개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이제 정민현 기자가 이거 아주 이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딱 알리면서 예. 이제부터는 이제 거기에 많이 많이 붙게 관심들을 될 가질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어우,